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성적이 빠르게 오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만 적용해 보신다면 비싼 사교육, 선행학습보다 100배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부모님이 수학을 잘 못해도 또 아이가 수학머리가 없는 것 같아도 이 방법을 알고 시도를 해 보시면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달라진 수학 성적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수학 잘하는 아이 부모님은 이 4가지 방법을 습관처럼 시켰고 결국에는 수학도 잘하고 심지어 다른 과목까지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지만 정말 효과적인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만 아셔도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설명하는 수학 공부예요. 우리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집부터 사서 풀게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설명하는 수학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수학을 잘하게 된 아이들의 공통적인 게 바로 설명하는 수학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날 배운 수학 내용이나 또는 헷갈리는 문제들, 또 새롭게 알게 된 그런 문제들이 없어? 라고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또 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 줄 때 별거 아니어도 우리가 크게 리액션도 해주고 흥미롭게 들어주기만 해도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르치려 들거나 뭐 그 정도 가지고 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아이가 설명하려 하지 않을 테니 이 점은 꼭 주의하시고요. 아이가 어려웠거나 또 잘 풀었던 문제를 얘기하면서 으쓱해하고 또 좋아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확실히 그 문제를 알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전에 인터뷰한 분 중 인상 깊었던 분이 계셨는데 서울대 의대 14년 서준석 원장님이었어요. 이제 서울대 공대를 입학할 때 국어를 그닥 잘 못했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학생들을 과외를 하다 보니 설명해 주다가 자신의 실력이 늘어서 다시 서울대 의대를 시험을 보게 될 때 수능에서 글쎄 국어를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실력이 늘었다는 건데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을 이제 물어보게 될 때 설명을 좀 잘해주잖아요. 결국 설명하는 수학으로 더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공부로 성적의 완성도를 높인 거죠.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설명하는 수학을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소규모로 운영하는 학원에서든 이런 식의 교육을 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생각하는 수학이에요. 이 부분은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수학 잘하는 방법 중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중에 하나라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날 푼 문제 중에서 잘 안 풀렸거나 그 문제만큼은 꼭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를 아이가 하나를 정하고 자기 전 1시간 정도 그 문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문제가 꼭 풀려야 된다 이런 전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식을 대입도 해보고 이 문제와 관련된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면 렘수면 상태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득 풀리는 그런 경험도 하게 돼요. 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요. 계속 수학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풀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면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답지를 보고 풀고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자꾸 틀리는 문제 또 틀리게 되고 구멍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수학의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수학을 하다 보면 한 문제가 여러 연결고리로 푸는 힘도 생기게 되고 또 풀릴 때 오는 자신감,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기 때문에 뭐 한번 풀어보지 뭐 이런 식의 태도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책상에서 시간을 정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푸는 어떤 힘이 생겨야만 절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아이가 수학 영재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각하는 수학을 한 친구들이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기 전 1시간 정도는 비워둬서 천천히 수학 문제를 생각하다가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수학 능력이 놀랍도록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실생활과 연결된 수학학이에요. 뭐 거창하게 방대하게 실생활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매번 수학 이벤트를 한다거나 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지쳐서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벤트화 한다기보다는 아주 쉽고 간단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관심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효과봤던 게 아이가 좋아하는 수학 도서 읽기, 또 수학 관련 영화 보기, 수학 체험 학습하기 같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수학을 왜 공부해야 돼? 라고 보다는 수학 생각보다 생활과 밀접하네? 재밌네? 이런 이제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수학 도서는 또 어렵지 않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아이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수학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욕심에 너무 어려운 책이나 유명한 책, 이런 책을 억지로 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영화를 본 후에 얘기를 해보면 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수학 도서를 읽고 영화도 같이 봤다면 수학 체험 학습 같은 활동도 같이 곁들여 본다면 수학 문제집을 풀고 지루하다, 수학은 좀 재미없어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꽤 재밌는 걸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 영재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더 완벽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연산이에요. 설명하는 수학, 생각하는 수학, 실생활과 연결된 수학을 해보면 분명 전과 다르게 수학에 관심과 열정이 생겨요. 그런데 10% 부족한 뭔가의 느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연산이더라고요. 이제 재밌게 나름 열심히는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자꾸 실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나무라기보다는 수학 고수들은 연산을 나름 완벽해질 때까지 조금씩 계속해 나갔어요. 초 6학년 정도까지도 하는 걸 봤는데요. 수학을 잘하지만 자꾸 실수를 하거나 또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때는 연산을 잡으시면 분명 수학 고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속도도 빨라지고 킬러 문제도 걱정 없이 푸는 그런 자녀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도 수학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수학 고수들이 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계기로 수학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